좀 전에 한자에 진짜 관심들 많으시다고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네. 한자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이거를 읽기만 해도 될지, 쓸 줄 알아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이제 분분하거든요.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장 교사로서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규슈퍼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 국어책의 55%가 한자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자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한자 교육에 대한 대가 전문가분을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좀 전에 한자에 진짜 관심들 많으시다고 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네. 한자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이거를 읽기만 해도 될지, 쓸 줄 알아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이제 분분하거든요.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장 교사로서 네. 그 한자어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한자를 교육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 그죠.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읽는 거 중심으로 읽는 하면 거 되거든요. 중심. 아이들 쓰는 건 솔직히 한글 쓰기도 어려워하는 그쵸, 아이들이 맞아요. 특히 뭐 저학년 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 고학년 아이들도 근데 그걸 갖다가 쓰기를 갖다가 강요를 하면은 아이들이 금세 그 한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별로 효율도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거 위주로 해주는 게 좋다. 초등학교는.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붙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자를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네. 급수시험 같은 거 보는 건 어떨까요? 급수시험 요즘에 아주 인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급수시험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그 좀 경쟁심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걸 꼭 여기까지 반드시 따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강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 같은 되게 경우는 아이러니한데요. 이 한자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건 여자애들한테 더 맞을 것 같은데. 경쟁 심리나 이 심리는 그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못 쫓아와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남자아이들이 사내아이들이 훨씬 더 그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그 한자 급수 시험으로 한자를 갖다가 접근해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라는 선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아이들별로 조금 성향이 타입에 따라서 이제 한자를 좀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막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좋아하는 아이라면 계속 뭐 8급 땄으면 그 다음에 7급 도전하고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버거우지 않을 정도로까지 그래서 뭐 한 초등학생이면 한 5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쉽게 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한자어 공부와 덧붙여가지고 한자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사자성어 공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이들이 사자성어를 공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사자성어를 공부를 갖다 하면은 사자성어도 하나의 어휘거든요. 네. 좀 약간 고급 어휘에 어휘. 속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고급 어휘나 이 교양 어휘들은요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절로 습득되기가 어려워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래야 습득이 되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성어를 갖다 통해서 그 습득을 하면은 고급 어휘를 갖다가 많이 습득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한자를 낮자로 공부를 갖다가 하잖아요. 낮자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자성어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역할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습득을 갖다 하기 때문에 한자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낮자로 공부할 때 어조사 지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예전에 어조사지 할 때 맨날 뭐 외우긴 해요. 이게 도대체 근데 뭔 뜻인지를 뭐 그쵸. 어조사지 어조사. 이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어조사지를 배우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 세옹지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세옹의 말이잖아요. 변방세자, 변방의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조사지는 뭐의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조사라고 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조사지로만 배운 아이하고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게 어조사지가 이렇게 쓰인다 라는 걸 갖다가 배운 아이하고는 격차가 매우 심하겠죠.
그래서 그 한자의 쓰임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자성어는 그 교훈과 지혜, 또 무엇보다도 좋은 가치관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심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호사다마다. 네. 좋은 일에는 막아 껴있다. 예, 많은 네. 나쁜 일이 낀다. 네. 근데 이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죠.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걸 충분히 네, 납득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어떤 그 좋은 일 앞서서 좀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원래 이런 거야 인생이랑. 그래서 잘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호사다마와 같은 사자성어를 알면은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들은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살아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평생의 가치관. 그리고 이때 형성된 그 가치관이 평생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사자성어로 극기복예, 네. 내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런 사자성어는 정말 좋은 아이들한테 가치관을 갖다가 심어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자성어를 갖다가 아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은 인생의 어떤 그런 지혜라든지 안목, 가치관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고력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자성어 중에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이 과유불급하고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요 두 그 사자성어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약간 반대에 맞아요. 되는 맞서는 네, 네, 네. 예, 그런 사자성어잖아요. 이 두 사자성어를 갖다가 배웠을 때 아이는 좀 약간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게 왜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 더 맞는 말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재본다는 말이죠. 그런 갈등 상황에서 아이는 사고를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자성어의 어떤 힘, 배우는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그 낮자 4개로만 딱 하기보다 거기에 이제 담긴 여러 가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경적인 그렇죠. 얘기라던가. 예. 아까 전에 이제 세용지마 하셨던 것처럼 세용의 말, 세용이 무슨 말을 했길래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같이 하면 좋죠.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뒤 배경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고사성어 같은 네네네. 경우가 그런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갖다가 알고 접근을 갖다가 하면은 이건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기억하기가 쉽고 재미있게 접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실에서도 아이들이랑 사자성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 네. 내용들 진행하실 것 같은데 네.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지? 혹은 이건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뭐 이런 상황들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재밌는 사례들 없었나요? 한자와 관련지어서 이제 한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에게 매일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오늘의 낱말을 갖다가 적어줘요. 그러면 네.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오늘의 낱말을 쭉 적어놔요. 대부분 다 한자로 된 네네네. 학습 어휘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지금의 계절과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제가 그 봄에 한참 벚꽃이 많이 피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의 낱말로 한 게 이제 만개, 꽃이 만개하다. 네네. 만개라고 써놓고 옆에다 가로치고 만발 이렇게 그런 낱말을 써놨어요. 네. 근데 저희 반에 이제 방과후를 갖다가 하는 아이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 6학년 아이들이 둘이서 남자애들 둘이서 그 앞에 나온 오늘의 낱말 어휘를 쭉 읽으면서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조금 안다 이거죠. 다 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하나이가 만개? 야, 왜 이런 쉬운 말을 갖다가 여기다 써놨지? 그러면서 혹시- 만개? 1000개, 만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그 친구가 야, 이건 그 뜻 아니야. 옆에 가로치고 만발이라고 써있잖아. 만발이 무슨 말인데? 야, 꽃이 활짝 피었다는 말이야. 오, 그런 뜻이 있었어? 그러면 나 처음 듣는다. 이러면서 만개,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면서 이게 나는 대화를 갖다가 들은 적인데, 요런 상황처럼
아이들이 한자를 모르면은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본 적은 있는데, 아이들이 사자성어를 갖다가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요? 예,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절대절명의 상황 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절체절명이거든요. 절대절명. 순간적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갖다가 절대절명이라고 많이 네. 그 오인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를 갖다가 저 이렇게 봤고. 딱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인터넷 밈처럼 네. 금시초문이잖아요. 예, 예. 근데 금초시문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가는 것도 예. 저는 본 적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괄목상대를 네. 예, 갈목상대. 아. 예. 그러니까 그 괄자가 눈 비빌 괄자거든요. 네. 예, 눈 비빌 괄, 눈목, 눈을 갖다가 비비고 상대를 갖다가 본다라고 할 정도로, 예, 눈을 비비지 않고는 달라진 상대방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한다. 예, 알아보지 못할 정도를 갖다 이르는 말인데, 괄자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냥 갈목 상대.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한자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몰라서 벌어지는 네.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럴 그런 것 사례는.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자성어 중에서는 10살 뭐 남짓한 이런 아이들이 아무리 배워도 그냥 뜻만 알지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뭐 과유불급, 과유불급. 그러니까 사필규정. 규정. 예, 네. 모든 일은 다 예, 옳은 것을 정으로 예, 귀의한다는 그런 뜻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타산지석. 굉장히 쉬운 네. 사자성어지만은 이런 것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봐야 그 진정한 뜻을 갖다가 와닿지 않는 깨우치는 거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데, 어쨌든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사자성어를 갖다가 알고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자성어를 갖다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깨달으면서 자기가 인생의 깊이를 갖다가 더 깨달아가는 그런 의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갖다 배워간다는 의미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초등 교사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네, 선생님. 25년도 넘었습니다. 와, 네. 진짜 오래 아이들을 지켜보셨는데요. 학년마다 되게 적절한 어휘력 수준이라는 게 네,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참 이게 저희 나라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휘력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이드가 없군요. 미비하거든요. 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동화책이나 이런 거에 이게 어휘력 어느 정도 해당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 수준별로 이렇게 읽기가 용이한데, 그래서 원서를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밑바탕 되는 연구가 기초되는 연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휘력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내 아이의 어휘력 수준이 정말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아이가 배우는 학년에 국어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국어 교과서를 갖다가 읽고 거기에 나오는 낱말 어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보시면은 아이의 어휘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요? 예, 국어 교과서를 갖다가 읽고 한쪽에 모르는 어휘가 한두 개 정도 나온다. 그럼 아이는 지금 현재 해당하는 학년의 어휘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그 수준 이상을 갖다가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내 아이는 모르는 게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럼 약간 경계, 보통 정도는 하지만은 약간 더 분발해야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쪽에 서너 개 이상이 나온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독서를 갖다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쪽이라는 것은 좀 사파가 없는, 그림이 없는 좀 줄글로만 쭉 나와 있는 그 페이지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요번에 이렇게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제 좋은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책 전작으로 예. 사자소학 그리고 명심보감으로 우리 아이들 한자어 공부하는 이런 예. 책도 이제 내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자소학과 명심보감 이건 뭐고 그걸로 공부하는 게 한자어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자성어도 그렇지만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좋은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을 갖다가 그 세워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저희 학교에 3학년, 제가 지금 3학년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데 마침 5월이 지금 명심보감을 갖다가 지금 배우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반 아이들하고 명심보감을 갖다가 했었는데 오늘 저희 반 아이들한테 그 같이 이렇게 읽었었던 곳이 이제 명심보감의 개성편이 나오거든요. 그 개성편에 보면은 이제 그 성품을 경계하라 뭐 이런 그 내용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네. 오늘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한자 원문으로 그 했었던 게 이제 비인, 불인, 불인, 비인.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같이 아이들하고 그 한자 원문을 가지고 뭐 한자 네 글자만 알면 쉬운 글자 뭐 예, 알면 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자를 갖다가 한자 원문 한문을 통해서 배우면은 훨씬 더 큰 각인 효과가 있죠. 그렇게 배우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운동장에서 이제 줄넘기 하는 활동이 있는데 줄넘기를 갖다가 하고서 이제 교실로 들어오는데 6학년 두 남자들이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한 아이는 막 울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헐 그러면서 선생님 저 형들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비인 불인 비인 불인 비인인데 참지 못하고 서로 예, 싸우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예, 그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어떤 원문의 힘이랄까요? 예. 그래서 이 원문의 힘은 못 당하죠. 우리 말로 해석한 것도 정말 귀한 구절이지만은 한자 원문을 갖다가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사자소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명심보감은 한자를 갖다가 조금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런 쉬운 한자를 갖다가 습득한 다음에 그런 그 책을 갖다가 접하면 그 책에 그 가치 있는 글귀들을 갖다가 더 내 인생의 구절로 삼아서 좀 더 훌륭한 인생,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깔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책 세 가지 사자성어, 그다음 사자소학, 명심보감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자성어를 먼저 왜냐하면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휘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어휘다. 네 글자로 된 낱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자 쉬운 한자 같은 것은 습득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다만 1, 200자라도 한자를 갖다가 알면은 사자소학 접근하기 매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명심보감도 그렇게 어려운 예전에 그 서당에서 천자문 띄고 바로 접하는 게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예, 접해 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책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앞부분에 구성이 만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만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책 사줬다가 만화만 보고 안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좋은 책을 이러고 걱정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유, 그 걱정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아이들 이 책 사면은 대부분 다 그냥 만화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미끼를 물은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만화가 그냥 만화가 아니라 그 사자
그 성어 그 구절이 들어간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일상의 상황에서 그 예를 들어서 감언이설이다. 그럼 감언이설 사자성어가 들어간 그 만화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아 감언이설이란 말이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 사자성어는 무엇보다도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하기, 인용 글쓰기가 되는 고급스러운 표현 능력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화만 먼저 3번, 4번 읽으면 더 좋다. 더 예, 좋다. 오히려. 예,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아무래도 그 한자 사자성어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인도 다 되네요. 예, 더 각인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뒤에서 직접 뭐 읽어보고 쓰고 하는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의 뜻을 생각해 볼까요? 라는 구성이 네.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배경적인 얘기를 알면 더 이제 기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이 있게 익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한 5줄 정도를 갖다 5줄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네. 또 효과적으로 그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런 방법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감언이설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족들 앞에서 감언이설에 대해서 나름 표현을 갖다가 해보죠. 제가 감언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언이설은 뭐 그 감자는 달감자에다가 말씀을자 달콤한 말이 말과 이로운 말로 남을 갖다가 꼬드기는 걸 갖다가 감언이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감언이설이 들어간 뭐 예시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가족들에게 그 사자성어를 갖다가 자기 나름의 말로 소개해 보면은 확실하게 이 낱말을 더 이해를 깊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외에도 이 책을 이제 100% 이해를 그렇죠. 활용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또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그 보면은 그 써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손으로 직접 써보는. 네네. 이건 이제 아이들 그대로 그냥 따라 쓰면 되거든요. 뭐 한자도 그렇고 그 한글도 그렇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자기 글씨체대로 써요. 그냥 그대로 따라 쓰면은 그 글씨 쓰기도 체가 정자체로 바뀌는데 그걸 갖다 자기 막 날려 그냥 쓰고 이러는데 그건 조금 삼가해 주면 좋고요. 저는 이 책에 다른 책과 좀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면 저는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은데 다 같이 생각하고 표현돼. 이 그 구절을 갖다가 그냥 뜻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감언이설을 배웠으면은 감언이설이 들어간 문장을 갖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감언이설을 잘하는 친구는 누군지 왜 그 친구가 감언이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갖다가 사고력을 깊게 해주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부분을 또 특별히 좀 신경 쓰면서 하고 그다음 부모님도 봐줄 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주시면은 뭐 여기 이 책의 모든 엑기스를 갖다 100%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선생님이 이 책 초등 국어 쑥쑥 표현 쑥쑥 초등 사자성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저희 댓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서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 뽑아서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들이 평소 궁금하셨던 한자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